오늘 전세권 할 차례죠. 오늘 이제 저당권까지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물권법 다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359페이지 할 차례죠. 359페이지입니다. 전세권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권은 전세와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공통점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입니다. 전세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가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가 없는 게 있죠. 월세가 없는 걸 우리가 보통 전세라 부르죠. 이건 채권이죠.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두 개 구별 방법은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무슨 등기했다고요? 전세권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 안 한 겁니다. 다시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했고 이쪽은 전세권 등기 안 한 겁니다. 그럼 임대차 등기하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임대차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했다. 이쪽입니다. 여기 무슨 등기했다고요?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아니죠? 임차권 등기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드시 전세권 등기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채권인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전세권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 기한을 2년으로 약정하면서 여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했죠? 여긴 반드시 유상입니다. 전세금 3억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백에 전세금 3억을 지급하면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줘야 되죠.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립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먼저 전세권이 물권이죠. 이게 물권적 합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 등기 세 가지가 성립 요소입니다.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됩니다. 이건 성립 요소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튼 기간이 시작되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목적물 인도하겠죠. 인도해서 을이 이제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다가 기간이 끝납니다. 기간이 끝나면 갑은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주죠. 전세금 반환하고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겠죠. 말소하는 것 그리고 및 목적물 반환하는 거죠. 이걸 누가 먼저 하는 거죠? 서로 동시에 하겠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317조죠. 여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은 먼저 369페이지 봐보세요. 369페이지. 이제 상단에 양거를 번해서 317조 거기 보세요. 자, 전세권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시옷.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그 다음 가로칩니다.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동그라미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까지 가로. 다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반환해야 되죠? 설정자죠. 가로 안에는 누가 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책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우리 책이 없는데 아마 지난주에 문제에 나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언니가 문제 나올 겁니다. 제가 아침에 드린 문제 있잖아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목적물을 반환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했는데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줬어요. 그럼 갑은 전세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면 전세금 절반만 줍니까? 전세금 안 주는 거죠. 이게 미시니까 둘 중에 하나 안 했죠. 그럼 갑은 전세금 안 주는 겁니다. 미시니까. 그럼 전세금에서 이자가 생기죠. 이자 누가 먹는 거죠? 당연히 갑이 먹습니다. 왜 그래요? 전세금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책이 없는데 이게 타심에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책에는 없어요. 일단 두 개가 미시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값도 안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세요.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이제 303조 보겠습니다. 자,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 돈을 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상입니다.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유효차 사용수익 그게 용의물권이죠. 사용수익이 용의물권.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 했죠. 그걸 줄이면 우선 변제권 있죠. 우선 변제권이 담보물권 성격입니다. 다음 2항에서 농경지는 원칙 전세권 목적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1항에서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전세 기간 도중에는 용의물권 성격만 갖다가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받아야겠죠. 그때 담보물권으로 바뀝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밥 좋은 바로 밑에 5줄 다 체크하세요.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다 그랬죠. 이건 물권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원래 없습니다. 이건 대항력인데 지금 보신 우선 면제권은 이건 일단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어디서만 나와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도 나오고 증여, 상속,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여기는 매매나 증여이 안 나오죠. 오직 경매에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2월 1일자에 B라는 사람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4월 1일자. C라는 사람은 갑에게 4억을 빌려줍니다. 얘는 6월 1일자고 다음 D는 갑에게 2억을 빌려줍니다. 얘는 8월 1일에 빌려줬어요. 얘 빌려주는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누군가 X를 경매해서 을이 경매받았습니다. 근데 경매가가 5억이에요. 5억에 경매받았다.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딱 4명이라 가정하면 이 채권자에게 나눠줘야겠죠. 그것을 배당한다고 그럽니다. 속된 말로 빚잔치다 그러죠. 배당하는 겁니다. 그럼 A, B, C, D는 5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A, B, C, D가 5억 어떻게 갔죠? 얘가 날짜 빨라서 3억 받고 그 다음 1억 받고 그 다음 1억 받고 끝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책에는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돈만 빌려줬죠. 얘들이 그냥 일반 채권자 또는 기타 채권자랍니다. 그럼 얘들은 채권은 우선 여력 없습니다. 이것을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는 거죠. 책에는 없습니다. 시험범위 아니라. 그러니까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죠. 채권은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빠르든 느리든 다 평등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 채권에게 안 분비를 받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0억이죠. 이거 5억이잖아요. 그럼 딱 절반씩 받는 겁니다. 얘는 1억 5천, 얘는 5천만 원, 얘는 2억, 얘는 1억, 5억 맞잖아요. 딱 절반씩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원래 다 평등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C가 6월 1일자에 돈 빌리면서 이 부동산에 C가 만약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가정해 보세요. 저당권. 다음 D도 8월 1일자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저당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럼 우선 면제가 둘이 있죠. 그럼 날짜 빠른 애가 먼저 받아요. 그럼 C가 4억을 다 받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1억 남죠. D가 1억 받고 끝입니다. 이처럼 우선 면제권이란 경매에서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이런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D는 우선 면제권이 있더라도 C가 받고 남은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억밖에 못 받는 거죠. 이처럼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서 경매만 나옵니다.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이런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그럼 우선 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303조에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써 있었죠. 이렇게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이제 차차 공부하시겠지만 지금 전세권이 있다고 써 있죠. 전세권이 있습니다. 써 있으니까 좀 이따 유치권 없습니다.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지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저당권이 있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대차 없어요. 임대차는 보증금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기는 있습니다. 채권이지만 여기는 법에 써 있어요. 이 물권이지만 법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래 없어요. 그 소유자가 변동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와요. 근데 우선 면제는 매매, 증여 안 나오죠. 오직 경공매에서만. 그리고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법에 써 있으면 있고 법에 안 써 있으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다소식을 보시면 되겠고, 다시 중간에 2번 법적 성질이 있죠. 다 타물권이죠.
제한물건이나 타물건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2번도 세 줄 다 체크하세요. 2번 제목이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죠. 용익물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과 저당권은 전부에 나오죠. 근데 용익물건은 일부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61페이지 오세요. 361페이지. 네모 2번 전세권 지가 전속기간이죠. 그럼 양가로 1번 전세권 지도 보세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입니다.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186조죠. 등기가 되죠. 다음 동그라미 1번 네 줄 체크하세요. 첫째 줄에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그 세 가지가 동그라미 쳤죠. 성립 요건이고. 다음 1번 셋째 줄 중간쯤에 다만 있죠.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3억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3억 채권이 있는데 값이 여태 안 갚았거든요. 여태 안 갚았는데 이제 전세권 계약한다. 3억으로. 그럼 예전에 준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죠.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 꼭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유상이지만 꼭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목조물 인도 보세요. 목조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랬죠. 나중에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양가로 2번에 전세권 전업기간이 있고 312조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안 외워진다 했죠. 그래서 외우려고 그냥 시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는 안 외워집니다. 자, 그럼 전세권에서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는데 첫째,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고 토지에 없습니다. 그럼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 보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187조죠. 등기 없이도 갱신 요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보충 10번에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등기 없이 요력이 생깁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6개월. 이게 작년 정답입니다. 이걸 1년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찍어서 맞췄지 알아서 맞췄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 외워야 부담감 갖지 마세요. 숫자를 어떻게 다 외운대요? 그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공법 교수님은 공법 숫자 다 할까요? 모르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책에 숫자 모르는 거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거짓말 안 쳐요. 저도 6개월 가끔 헷갈려요. 저도 이게 1년인가 3개월인가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약간 운이 따른 겁니다. 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312조 보세요. 1항은 그냥 전세권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같이 적용됩니다. 2항에는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2항에는 토지 전세권 적용 안 되는 거죠. 3항은 그냥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3항 옆에 써놨죠. 3항은 약정갱신이죠. 약속으로 한번 전세권 더 할 수 있죠. 약정갱신. 다음 페이지에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 보세요. 거기 건물 동그라미 하세요. 사항은 법정갱신. 건물에만 있다. 이건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을 시키는 걸 말하죠. 그래서 2항과 4항에 건물 동그라셨죠. 이건 건물에만 있고 1항과 3항은 둘 다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312조 1항. 1항은 최장기 제한입니다. 자, 1항. 전세권 전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기간이 10년을 넘기를 10년 단축합니다. 2항은 최단기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를 1년을 한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은 6개월 유효입니다. 근데 건물 전세권을 6개월 하면 1년으로 늘어납니다. 1년. 3항. 전세권 설정일 갱신할 수 있다. 약속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 기간은 갱신한다고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럼 약정갱신은 법률 행위죠. 둘이 원해서 했죠. 그럼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니까. 그 다음 페이지. 다시 사항을 보세요. 자, 사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전세권